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상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개최되지 못하고 미루어왔던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마침내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제1차 토론회에서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한 치과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본 이후 곧바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아 연기를 거듭하다가 마냥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 중 선거 공영제, 선거구번 확대, 선거인 명부 공개 등의 주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 토론회에서는 가입제도, 결선 투표 여부, 협회장 상근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선거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 회계 실천 등 치과계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치과계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화와 개혁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이번 4월 대의원 총회 통과를 목표로 대의원제도 개선안 중 여성 대의원 수 확대를 위한 치과계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시대 정신에 입각하셔서 여성 대의원 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적극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장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번의 선거가 있었고 갈수록 열기가 뜨겁고 치열해졌고 그만큼 후유증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잡음과 갈등이 있었다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 우리의 대표를 뽑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착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협회장 직선제의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개선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임직원 여러분과 패널 여러분의 요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협회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최영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협회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 참석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이상 선생님께도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듯이 우리 치과계도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보완과 회원들의 열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 치과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전체 회원을 이뤄서
대한민국 치과계를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는 논의에 따른 계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는 청취해주신 기자님이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두 분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모이사, 재무이사, 정책이사를 도로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협회 부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좌장님께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 예. 자리 배치를 다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참여 원래 예정은 세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좀 줄어져 있어서 발표하신 분들이 약간 여유 있게 발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두 분은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김성환 위원님이시고요. 동작구 치과의사를 회장으로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맡은 김성환입니다. 우선 선거제도 개선 관련해서 현안을 살펴보고 선거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권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인 명부 공개,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품 인하 등의 선거 공영제에 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권 관련 규정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혹은 협회 자체 징계 처분을 받아 회원 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인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이상 세력이 3회 이상인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권 확대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서 3회 이상 재해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선거권의 확대를 위해 3회 이상 미납으로 회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게 협회의 수장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단 하루로 되어 있는 온라인 투표일을 이틀이나 3일로 연장하게 되면 투표의 편의성이 증가되고 투표율이 상승될 거라서 이것도 선거권을 확대하는 보충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인 명부 관련 규정인데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소속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15일간 열람시 작성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선거관리 규정 제22조와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공개에 대해서는 유권자 정보 공개를 이 후보자들에게 더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시에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선택해 주셨을 때는 각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선거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선거 공영제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에 관련된 비용을
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명칭을 하는 것이고요. 후보자의 추천이나 기타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선거인 중 현행 규정은 200명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회장단 후보자 등록 신청 시 5천만 원의 기타금을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했을 때 후보자에게 기타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타금이 선거 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치과의사의 면허번호가 3만 번이 훌쩍 넘어간 시점에서는 추천인수를 500인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부 관련된 규정도 없는데 세칙으로서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서 그 500인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의 세칙을 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들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하게 선거에 관련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보다 그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거나 예를 들면 선거 질서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15%를 차등화하여 구제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25%의 득표율을 가졌을 때는 전액을 반환하고 20%의 득표율을 가졌을 때는 75%를 반환하고 15%의 득표율을 가졌을 때는 50%를 반환하는 등의 그런 차별성을 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이 공명정대하게 세부 선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관리규정 4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거관리규정 4조에서는 협회, 지부, 동문회, 합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립의 의무 준수가 가장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공정하게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및 제재에 순응해서 성숙한 민주의식을 갖고 또 다른 법정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성숙한 민주의식을 갖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분명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패널 이재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연태 위원장님께서 발표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거권 확대, 네. 그리고 이제 선거권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선거의 일반적인 헌법상의 4대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보통선거란 말은 일정한 연령대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제도로서 제한선거제와 반대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 재단, 신분, 낙색, 인종, 계급, 종교, 성별, 거주 여건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제한선거제인데, 보통선거제라는 말은 선거권 제한을 거의 두는 범위를 아주 엄격히 제한해서 선거권을 보통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선거권의 확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내용 중에 국민의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선거권을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세나 국방의 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인 결연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두어서 선거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거권과 관련돼서 회비 납부 유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협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도별 협회비 납부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사실은 큰 차이가 연도별로 해서 1.13%가 증가한다든지 0.몇 %가 감소한다든지 수준이 1%에서 2% 사이로 이렇게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선거권 확대의 경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28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대의원제였어가지고 201명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2011년이었고, 그리고 2014년 4월 26일날 선거인 단제가 1,481명 7.3배였습니다. 28대에 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 30대 협회장 선거에서 2017년 4월 4일 첫 직선제였는데 선거권자가 13,902명으로서 69.9.1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권 확대가 늘어날 때 2011년 자료라든지 2014년, 17년 자료를 봤을 때 크게 선거권 확대와 회비 납부율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 회무를 하면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선거권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근데 그 헌법상의 보통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관점을 따져봤을 때 저는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위법인 의료법 28조에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된다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치과의사는 당연히 치과의사협회 회원이 되므로 선거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선거권 제한은 아주 엄격히 헌법재판소 판례와 같이 엄격히 제한해야 되고 최대한 선거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대가 필요하면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선거인 명부의 공개 부분에서 현행 규정 부분은 아까 앞서 패널분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 중에 이제 선거인 명부와 공개와 관련된 34조 문자 횟수, 전송 횟수 5회, 이 부분이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고, 그 전에 이제 22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선거인 명부에 핸드폰 번호가 없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정 개정도 좀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할 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5회 문자 전송 횟수 5회, 이 부분도 선거인 명부 공개와 관련 있는 조항으로 생각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선거운동 문자 주체는 후보자이나 선거인 명부의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선관위에서 일반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사전 검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저는 선거인 명부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희는 선거에 있어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캠프별 선거권자 휴대폰 번호 확보량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어 되는 성향에서 논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 번호 확보한 동문회 위주의 선거 홍보로 동문회 선거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인명부 공개 부분에서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차원 변호사에게 이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결과 경기도 선관위 규정에 있어서도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라는 변호사의 의견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공개 부분에 있어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할 때 회원들에게 선거권자에게 정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자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법은 현행 선거 규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선거인명부 공개할 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선거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22조 2항의 선거인명부 기재 사항에 추가로 핸드폰 번호, 메일 주소 등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34조의 문자 전송 횟수를 30회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선거인명부를 완전히 후보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그 회원들의 그 문자 전송 선거에 따른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기존 방식으로 좀 하는 부분을 하되 후보들한테 다 제공하기보다는 전송 횟수를 30회 정도 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횟수를 30회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협회장 선거 때 정보 제공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은 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공영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공영제는 기타금 부분이 제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5천만 원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 그래서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3억 원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보다 협회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그런 기타금 조항을 볼 때 과도하지 않나. 5천만 원이면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권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은데 협회장 선거는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사실은 기타금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금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핵심은 기타금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핵심 사항이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난입을 방지하고 선거 비용 중 일부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한 이 기타금 제도는 그 기타금 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금액은 대통령 선거에서 불성실한 후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금 액수는 불성실한 후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지 진지한 자세로 홍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일 핵심은 그 기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타금 액수는 불성실한 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공직선거법에 관한 사항이지만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념상의 합리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현행 기탁금은 불성실한 입후보를 제한하는 금액으로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입후보 문턱이 높아 자유평등 선거를 저해하므로 기탁금 하향이 필요하고 선거공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 비용을 회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선거 비용 중에 선거라는 거는, 협회장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세무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개인 후보의 개인적인 홍보 비용을 제외하고는 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자 전송비라든지 그러면 우편물 발송비라든지 그리고 선관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사실은 회무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 회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최대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현행 기탁금은 아주 많이 줄여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금을 너무 높이게 되면 피선거권도 사실은 박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탁금은 필요한 입후보,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최소한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하고의 약간 결이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자, 선거권을 확대는 하는 건 좋은데 미남 지역이 이제 횟수를 좀 조절해서 최대한도로 보장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행으로는 미남 지역 3회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식으로 더 낮춰서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부분, 어떤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김성훈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회원의 도리로서, 회원의 의무로서 도저히 그런 건 다 기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치과의사에서 해부를 하기도 하고 용인시 치과의사에서 해부를 할 때 상당히 그런 회비 수납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해부를 할 당시에는 사실은 회비 수납률 100%여야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보통선거 부분에 있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부분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 자체를 엄격히 마련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회원들은 사실은 그 협회라는 게 사실 임원들이 꾸려 나가기는 하지만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선거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지만은 세비 납부와 세금 납부와 뭐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 결연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서 봤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선거권 확대의 경과를 봤을 때 세비 납부율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세비 납부 수납 여부를 우려해서 선거권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협회 회원으로서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회비 납부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저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무 운영 부분이랑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원들의 민심, 여론조사를 해서 합의를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입니다. 제 의견은 일단 저희가 여기 우리 정관으로서 선거와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회원들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무를 대한 회원으로서 3회 이상 재예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2회까지는 어택트가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 의협단체들을 살펴보면 의협 같은 경우도 당의 지금 의협이 선거 중인데요. 당의 회기년도 말고 전에 2년간 회비가 미납돼 있어도 그거를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회비를 납부를 하면 예를 들면 추가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비를 납부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 규정을 만약에 3회 이상 재예비 미납을 4회에서 5회로 늘린다면 예를 들면 무관심한 기간을 더 많이 늘리고 우리 도덕적인 회의를 더 많이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규정은 보수적이지만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투표율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31대 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75.37%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취업회장 선거가 오히려 과열되고 너무 혼탁해지는 것들이 조금 문제였지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이슈는 아주 크진 않다고 그러고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지 선량하게 회원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세무 임원들로서도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현재 이제 온라인 투표의 경우는 하루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2, 3일 정도 더 연장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딱 끝날 일들이 2, 3일 정도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무관심도가,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온라인 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우편 투표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2, 3일 연장을 했을 때 우편 투표는 어디에 맞출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용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하루에 집중도를 높여서 투표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홍보를 많이 하고 바람직한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투표 당일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다른 사회협단체에서도 온라인 투표율이 거의 다 3일 정도 다 이렇게 어느 기간에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규약을 이제 우리가 마칭해야 되는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 하루로 예를 들면 온라인 투표를 한정하는 거는 지난 31대 선거에서 선거권자가 16,000명이었는데 13,000명가량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 3,000명 선생님이 정말 투표할 의사가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그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를 들면 문자 투표를 할 수 없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하루는 조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틀로 늘린다든지 더 과감하게 늘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고 우편 투표율도 지금 어떤 레인지를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래서 우편 투표율도 온라인 투표율을 이틀로 늘렸을 때 그거에 준용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우편 투표율 수가 워낙 미미해서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대부분의 회원들이 행사하는 문자 투표,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단 하루로 예를 들면 집중시키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온라인 투표도 늘리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선거권 확대 내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하신 건데 과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일반 회원들이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공영제를 말씀하실 때 선거 비용을 회비로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영제에서. 자, 회비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 따로따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정원 의원님. 가장 첫 번째 질문. 일반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예. 되세요? 개인적으로는 후보 예비 등록을 조금 더 일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31대 회장 선거를 살펴봤을 때 예를 들면은 신문에 예상 후보자 이런 것들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도 후보 등록 기간이 너무 뒤에 있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억측이 난무하고 오히려 조금 더 오히려 더 과열되는 양상, 또 예를 들면 그런 선거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양상 같은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홍보 기간을 더 늘리려면 후보자 예비 등록을 조금 더 일찍 하고 관심을 더 환기를 유도를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후보자 정책 토론회도 지부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딱 2번 하거든요. 근데 너무 경직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양방향이 아니고 원 디렉셔널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 정책 토론을 더 유연하게 해서 관심을 조각하고, 그리고 이게 다 바이스 제도나 결선 투표 제도랑 존치 여부랑 조금 컴바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면 그런 거를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런 제도 개혁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비용을 회비로 그거는 지금 서울지구 총회에서 노원구에서 한번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의원들의 의사가 그게 그렇게 제법 큰 차로 부결됐는데 예를 들면은 그게 물론 이제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이게 회고의 일환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기타금을 5천만 원 내고 지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이 레인지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일정 정도 득표를 하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회원들한테는 기타금을 반환해서 의무를 다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한 후보들한테 예를 들면 리페이를 해주는 거지만 이 기타금 문턱이 5천만 원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바이스 원가에서 사온 제도가 컴바인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캠프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거를 4분이서 나눠서 낸다 그러면 의협 같은 경우에 1인이 나와도 기타금이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가 과연 예를 들면 진입장벽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의 예를 들면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아까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을 대부분 후보 캠프 참여하시는 분들 캠프 일원들한테 들어봤을 때 상당히 그 기간이 짧다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회원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30일로서는 저는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예비 선거 후보 제도 등을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관행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대부분 출정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관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관행적인 부분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영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5천만 원 기타금이라는 거는 일반 회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선관위원 입장에서는 기타금을 정할 때 경기도였었지만은 최대한 많이 받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선관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히 여유 있게 하기를 원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회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키타금 5천만 원이라는 경우는 일반 회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하고 명망 있는 후보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치과를 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후보 아니고는 출마를 불가한 그런 금액에 과도한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의사 협회회장도 40대도 나올 수 있고 50대 초반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물론 불성실한 입 후보자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좀 최대한 낮추고 회비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보전 문제는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이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정당 보조금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거운동할 때도 그런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증해서 보존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정도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협회에서 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만은 저는 문턱을 좀 낮춰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기탁금 부분을 낮추면서 회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선거 치르는 비용에는 회비 인상이 되더라도 뭐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전을 해줘서 민주주의 선거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재호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원들 중에서 결국 그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이제 회비도 꼬박꼬박 내시고 뭐 불법 우려광고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 회원들의 이 의견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또 집행부의 의무고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한 회원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권 확대가 뭐 미납에 관련 없이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그나마 적은 권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선거권에 대한 투표를 갖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권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너무 평등해지는 게 아니냐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의원총회 때 뭐 역차별 논란도 선거권 확대를 할 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민주주의 사회 그 원칙상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이제 회비 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항상 그 회무를 하면서 걱정 회비 납부 선거권을 이제 제한을 뭐 줄이면 회비 납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까 결연관계가 없다는 게 저는 걱정을 할 필요성 선거권 제한이랑 회비 납부율이랑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게 증명된 바 있고 그런데 그 권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역차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선거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여에 대한 되는 회원의 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완납을 많이 한 분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보통 선거 원칙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권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선거인 명부 공개를 할 때 동의, 비동의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시를 두 분 다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일 대다수의 회원들 중에 아까 뭐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 기간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길게 되면 진료하실 때 이제 그 문자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들어오게 되면
일반 회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원 정보법에 근거해서 그걸 만약에 명부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걸로 다 표시를 많은 수가 하게 되면 결국은 명부 공개가 갖고 있는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한 부분에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는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이재호 의원님이 발표하셨듯이 지금 선관위에서 모든 문자를 이 정해진 횟수만큼 보내고 있는 걸로 아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입후보자들한테 홍보 문자를 받기를 수락하신 분들한테는 입후보자들께서 횟수를 정해서 그것도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그거를 예를 들면 정관 개정을 한다든지 선거관리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소한의 문자만 발송해서 투표를 하고 예를 들면 포괄한 인쇄물 정도의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떻지 않을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표시하신 분한테는 일정 규정에 관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서 이런 게 다 들어갈 때 대신 비동의하신 분들은 공보물 내지는 포스터만 가서 아주 적은 최소한의 것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기본적인 부분에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려사항이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이 많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신다고 봤는데 되게 사실은 선거 기간 때 경기도의 경우에 항의라든지 상국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선관위 문자가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항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A라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B라는 후보를 지지하는데 A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문자 받는 것에 짜증을 내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열람했을 때 아마 이 정보 제공공에서 협회에서 하는 적이 있을 때 아마 대부분 분들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분들은 선거운동 문자 부분에서 동문회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보낸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 선거 때 보면 하루에도 한 5번, 6번 이상의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선책으로 규정상의 이제 고치기 사실은 후보들한테 다 제공을 해버리게 되면 상당한 그런 회원들의 그런 항의라든지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대로 선관위 문자 전송 횟수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꼴로 지금 30일 정도 선거운동 기간인 것 같은데 30회 정도를 하게 된다면 후보들이 동문회에서 받고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후보들로부터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시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와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저자님과 두 분 발표자분들은 분들께 좀 박수 한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끝났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있으시면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패널분들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 토론회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어요. 정책 토론회가 하다 보면 이제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는데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도 이제 후보자가 돼서 저희도 정책 토론회도 해보고 했지만 이게 이제 지구별로 몇 개씩 잡다 보면 전국이라서요. 그 후보자들이 사실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정책 토론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게 사회, 정부, 국방, 외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요즘 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지구장 협의회하고 잘 미리 의견 조율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중복 없이 그런 선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나중에 한 10번씩 정책 토론을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가면 후보들끼리 서로 질문이 어떻고 답변이 어떤 건지를 뻔히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법제자 이용권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도 보면 선거를 하고 나서 그 선거 결과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야기되는 문제가 최근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희가 이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할 때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는 서약서를 시작 때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지 않고는 지금의 그 어떤 평소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했지만 이런 그 서약서를 받는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선거 이후에 불필요한 이런 분쟁이나 소송 이런 거를 막는 것을 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답변하시고 아니면 플로우에 계신 분들도 답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개혁의 방향에서 언급 사조의 중립의 의무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우리가 선거를 임하다 보면 과열되고 이렇게 치열해지고 이런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서약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약서랑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련된 쟁송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런 증거 자료 같이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근데 선언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저는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선거 승복 문제는 사실은 후보들이 개인적인 양심과 회원들을 위한 마음으로 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광의적인 합의에서 그런 승복하겠다는 그런 서약서라든지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필요하고 그 부분을 조금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은 기자들 앞에서 같이 발표하는 선거 전에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 회원들한테 약속하는 부분을 하는 식을 가지는 것도 저는 기자들 불러서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네, 협회장 이상원입니다. 뭐 질문도 조금 섞여 있겠지만 또 의견을 또 좀 첨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잘 들었고 토론도 잘 보았습니다. 이 선거권 확대 문제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김성원 의원님하고 이재호 의원님이 다소 조금 이제 다른 입장 보면은 또 그런 게 오히려 좀 의의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젊은 치과의사분들이 미가입 되신 분 또 협회비 납부율이 좀 다소 적은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 이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논리로 세금 안 냈다고 선거권을 안 주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요구 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 의원님 이제 그런 쪽에서 입장을 또 잘 대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이익단체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떤 이 국가의 투표에 꼭 준용하는 게 꼭 옳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꼭 적절한 이해는 아니지만 회사의 뭐 주주총회를 할 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듯이 어쨌든 우리는 또 이익단체라는 특수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회비를 낸 분들의 권리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한 권리일 수도 있고 다만 그 선거권을 지나치게 좀 폭이 작은 거 아니냐 정도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혹 같은 데서는 아까 김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2년간 또 뭐 단체에서는 최근 3년간 이렇게 납부한 회원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그 투표권이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게 꼭 회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최근 뭐 2년 아니면 최근 3년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계기로 꼭 그 복잡은 아니지만 회비 수납률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막 몇십 년간 좀 본의 아니게 회비를 못 내고 있다가 내가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해서 회비를 뭐 내실 수도 있는데 막 모든 걸 내자니까 하고 근데 뭐 그렇게 내면은 또 계속 냈던 분들이 뭐 상대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조금 과한 주장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넓게 우리가 뭐 최근 2년간, 최근 3년간 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좀 공론화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일단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기탁금 문제인데 보니까 이제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5천만 원으로 계속 했을 때 지난 두 번째 선거에는 5천만 원을 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거의 뭐 금액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60 몇 %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쓴 거를 정산하고 이제 나머지를 쇼펀 비상 국편 후보단에게는 돌려주거든요. 근데 한 60 몇 % 정도 상당 부분 돌려받았고 요번 선거 때는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5천만 원 냈고 아마 그 법무 비용이 굉장히 법무 자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소 한 1,000만 원 못되게 이렇게 좀 반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우리가 5천만 원은 분명히 큰 벽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탁금 이외에 또 선거 비용이 몇 배로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에 좀 높고 낮은 보다는 협회에서 이거를 그 선거 무형제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협회
비용을 분담하느냐 여부가 좀 더욱 중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협회에서 어느 정도는 좀 보전을 해줘서 기타금을, 이것도 저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타금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협회에서 어느 정도 좀 이 선거경제 취지를 살려서 분담을 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 또 이 아까 그 예비 후보제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비 후보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비 후보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거 운동 개시 전에 다 무슨 토론회라든가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고 계신 이상 예비 후보 등록제를 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다만 그 기간에는 제한되는 일은 있죠. 문자 보내고 뭐하고 이런 건 다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사실 한 달은 그렇게 제 생각에는 짧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한 달은 충분하고, 예비 기간을 분다면요. 그리고 이 투표일은 우리는 하루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협은 6일 정도, 온라인 투표만 해도 6일 정도 두고 있고, 의협은 요번에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1차 선거는 3일간 투표하게 돼 있고 결선은 이틀간 투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좀 범위가 넓은데 우리도 한 이틀 정도는 크게 손발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정도쯤. 저기 질문을 협회장님 하셨고 또 후보로 많이 나서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비 후보제를 두게 되면 결국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한 달을 빼고 예비 후보로서의 운동 기간이 길게 되면 결국은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감내해야 하는 선거 운동 비용 자체가 엄청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제를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협회의 부분도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비 후보제를 둔다고 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져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선거운동은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고, 근데 그 전에 대부분 그 후보로 나설 거로 예상되는 분들이 무슨 이 토론회도 하고, 대신 이제 난 협회장 후보라는 명칭을 내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내세우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가까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그거를 양성화하자는 거일 뿐이지 선거운동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됩니까? 최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무이사로서 아니라 그냥 개인 의견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타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원 의원님 차등화해서 반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재호 의원님은 이제 기타금 많이 줄이자, 또 협회장님도 줄이자 하는데 반대 의견을 이렇게 한번 내보자고 하면, 오히려 기타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더 예를 들어 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후보가 이제 제한적이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김성원 의원 위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이제 거기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이렇게 반환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지난번 저도 이제 선거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어떤 선관위의 어떤 위상이나 선관위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고가 2회, 3회, 4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선 취소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죠. 경고가 2회였을 때는 아까 김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차등화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타금을 반환 받을 때 그런 것들에서 누적이 많이 될수록, 예를 들어 2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을 다 까먹는 후보도 있을 거고, 정말 페어플레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부분은 기타금 부분은 반환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후보를 어떤 기타금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관위 어떤 권이나 이제 그 어떤 경고, 어떤 누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령껏 잘 운영을 하면 또 좀 페어플레이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은 또 우리 두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탁금을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거는 저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랑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턱을 너무 높이는 거에 대한 또 비판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관련은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페어플레이하고 이렇게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선거 결과가 뭐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다 이제 확정되어가는 무렵에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전통이 생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봤고 지금 최채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거를 선거 운영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과연 선거운동 기간에 캠프들 운동원들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사실은 5천만 원에 몇 배가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비용을 각오하고 출마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차등으로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약간의 편법적인 선거운동 행위가 줄어들까 하는 의문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탁금 부분은 저는 국회의원도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국회의원은 사실은 보면 몇몇 명이 선거권자인데 그 정도의 기탁금이고요. 근데 우리는 5천만 원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를 할 때 했으면 하는 방향은 지향했으면 하는 방향은 정책 선거, 공약 선거, 공평한 페어플레이, 비동문회 선거 이런 부분들을 다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도 과열 선거를 방지할 기탁금을 이용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기탁금이 저는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신선한 정책을 가진 후보들을 막는 그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탁금은 저는 최대한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지향점에 있어서 비동문 선거, 정책 공약 선거를 저는 유도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선거 캠프를 보통 하게 되면 최대 관심사는 누가 많이 선거권자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캠프별로 혈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줘야 되고 없애게 하려고 하면 지금 왜 그렇게 또 되냐면 동문회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 제도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문자 전송들이 대부분 동문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평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행하게 시켜버리면 그런 과열된 동문회 선거로 인해서 과열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선거인명부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문자 전송 횟수랑 홍보 횟수를 아주 평등하게 배분을 하게 되면 굳이 동문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선거는 없어지고
다열 선거는 없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정책 선거라든지 이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도 높이는 부분에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 재개정 시민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남지부 이승입니다. 저는 이제 그 결선 투표에 관한 사항인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57조 2항에 다수 득표자, 과반수가 안 되면 다수 득표자를 해가지고 2차 투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58조 3항에는 이 결선 투표 실시 공고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에서도 자주 나오던 내용이고, 우리가 총회 때도 있다 없이 나오는 내용인데, 항상 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기간 동안 결선 투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선거운동과 예상 가능한 법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오해도 많고 이제 억측도 난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결선 투표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리고 하나 더는 58조 3항에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지만, 그 주제는 다음번 토론의 주제에 다이스하고 결선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조금 얘기를 잠깐 나누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번에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다음번 주제가 뭔지는 좀 알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주제는 여기에 선거 일정부, 선거권 확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선거공연이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좀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2차 토론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주제로 하는데, 뭐 결선 투표 여부라든가 이제 그래서 그때 혹시 보시니까 이제 지금 소개하셨던 경남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부에서도 뭐 결선 투표 폐지라든가 또 결선 투표 시에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관한 그 안건이 대연 중에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토론회를 준비할 때 직접 그런 해당 지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는 분을 직접 패널로 모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토의하게도 좀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혹시 물론 제 주최 측에서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지만 하다면 패널로 좀 이렇게 요청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의견을 직접 패널로 개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좀 요청 드린다면은. 네. 네, 질문을 잘하셔야지 잘못하시면 패널로 모시게 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패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괄적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 말씀을 저는 이제 선거권은 표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해보진 않았지만 최근 2년간이라든지 최근 3년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방향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 협회 임원진들이 결정하거나 제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회원들한테 물어서 사회적인 그런 합의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인명부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부분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면 하고, 그리고 문자 전송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런 선거가 가열되고 공문의 선거를 지양하고 이런 선거 정책 선거라는 그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문들을 통해서 선거 기간 때 했던 부분을 사실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규정으로 최대한 규정상의 그 전송 횟수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그런 공문의 선거도 방지할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정제 부분은 기타금은 최대한 좀 하향해서 문턱을 좀 낮추어서 더욱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그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가진 어떻게 보면 참신한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 공전대를 도입해서 선거 비용을 좀 최대한 협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권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그리고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늘 참여해 주시는 그 회원들의 여러 가지 의지나 그 정서를 반영해서 지금 이거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의협처럼 예를 들면 최근 미납 최근 횟수를 정해서 조금 융통성을 갖게 예를 들면 획이랑 선거권이랑 연동시키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지금 협회장님께서 추진하시지만 그 협회장 선거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미리 공론화해서 항상 미리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여론을 들어보고 조금 개정의 움직임을 대의원총회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선거의 명부공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 저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채팅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개를 포괄적으로 저쪽으로 동의하시는 회원들이랑 그렇지 않고 난 최소한의 정보만 받겠다는 분들이랑 좀 차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제안드리는 거고요. 선거 공영제 관련해서는 기타금 액수가 조금 인하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아까 15%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제가 봐서는 좀 경직되어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범위를 정해서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이렇게 해서 운영인료를 더 살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 선거 그리고 공약 선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드려야 될 거는 선거 관리 규정에 중립의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 규정 4조를 각 선거 예를 들면 임할 시점에 공문에 더 기시를 시켜서 아까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문회 단위로 이렇게
난사되는 어떤 그런 문자라든지 이런 과열된 선거 양상은 지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패널들의 마무리 말씀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예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선 투표제나 다이스 문제 또 이렇게 매우 첨예하고 또 논쟁이 가능한 그런 주제를 갖고 다시 이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고 또 지도자를 뽑고 일하는 사람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그 선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며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찬가지로 한 번만 파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